안녕하세요. 스마일 세종 부동산의 조성학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애월 해안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세개동 약 400평과 대지 1360평에 대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3 타경 11462입니다. 감정평가액은 84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은 2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경매기일은 2025년 8월 5일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이고 본 물건에서 제주국제공항과는 직선거리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과도 직선거리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과도 직선거리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이고 본 물건 인근에는 애월항구가 있고 애월읍사무소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경매 물건에 애월 해안로가 접해 있으며 제주 올레길 16호수와도 접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는 한 필지로서 대지 1358평이고 한 필지 대지 위에 가동 건물, 나동 건물, 다동 건물, 총 3개의 건물이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가동 2층 건물이고 해안가 쪽으로 나동 3층 건물이고 또한 해안가로 다동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즉 건물 안쪽에 있는 2층 건물이 가동 건물이고 해안가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3층 건물이 나동 건물, 좌측에 있는 3층 건물이 다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63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358평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95만원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특화경관지구이며 중로 3류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상대보전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에도 포함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4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기호 1, 토지는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358평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492만원씩 평가되어 있습니다. 기호 2, 즉 가동 후 건물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쓰이고 있고 면적은 100평입니다. 그리고 2층 근린생활시설도 면적은 22평이고 합하여 123평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324만원씩 평가되어 있습니다. 기호 3, 즉 나동 후 건물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05평 정도가 되고 2층 주택도 43평이고 3층 주택도 25평 정도가 됩니다. 총 면적은 175평이고 감정평가액은 평당 482만원씩 평가되어 있습니다. 기호 4, 즉 다동 후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은 30평이고 2층 주택은 42평이고 3층 주택도 25평입니다. 전체 면적은 98평이고 감정평가액은 평당 546만원씩 평가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소재, 고내포구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또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대중교통 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기호 1, 즉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부 평탄한 부정형지로 주상용 건부지입니다. 또한 서측으로 폭 약 10m 위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기호 2, 즉 가동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고 기호 3, 과 4, 즉 나동호와 다동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그리고 가동호 건물은 기본 위생설비와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고 기호 3, 과 4, 즉 나동호와 다동호 건물도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는 주택 부분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는 강모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7월 29일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한 1번, 2번,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실무상 대출금액이 클 경우 여러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동순위로 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의 기한 임의경매 사건이므로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다 말소가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7월 29일 근저당권입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4년 2월 13일로 이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보시면 임차인 김순모 씨는 다동호 2층 201호를 2023년 9월 26일부터 점유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천만 원의 차임은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2023년 9월 26일에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배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김모 씨는 가동호 1층에 대해서 2020년 9월 1일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차임은 없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2020년 9월 14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7일에 보증금 9천만 원을 증액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에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증액계약 후 2024년 1월 17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4년 2월 7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증액된 금액 9천만 원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동호 2층 중 A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22일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주거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2023년 9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입일자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김모 씨는 다동호 2층 202호에 대해서 2022년 7월 12일에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일이 2023년 9월 22일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하였으므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김모 씨는 가동호 2층 중 50제곱미터에 대해서 2021년 3월 3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씩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자 등록일이 2024년 2월 7일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임대차 계약을 보시면 가동호 1층 중 165제곱미터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서에는 2016년 8월 3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제주세무서 발행,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3년 9월 7일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패션 임차인은 나동호 2층과 3층 전부이고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2024년 2월 13일로 대항력은 없고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패션 임차인은 가동호 1층 중 165제곱미터와 5개 대지 661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2024년 2월 13일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모나 주식회사는 가동호 2층에 대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2019년 9월 9일로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유한회사 임차인은 가동호 2층 일부분에 대해서 2016년 7월 20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임차인으로서 2016년 8월 2일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모 씨의 임대차 계약을 보시면 가동호 3층으로서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27일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동호 301호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신고를 하였고 또한 302호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지역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으므로 각각 2천만 원씩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모 씨는 가동호 1층 91제곱미터 상가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대차한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2023년 8월 2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정모 씨는 가일동이 상가 임차인입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점유를 하였고 2020년 8월 12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S는 나동호 1층에 상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차임은 16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2023년 9월 25일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회사 제주는 가동호 2층 75제곱미터를 임차한 상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고
2023년 10월 17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김모 씨 진술에 의하면 가동호 1층은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7월경 재계약 시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조사일 현재 보증금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임차인이 권리신고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2016년 8월 8일로 기재하였으나 첨부된 제주세무서 발행,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3년 9월 7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일괄 매각 사건이고 제시의 물건, 기역 부분, 경량철골조 기존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약 10제곱미터와 니은 부분, 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출입구 약 3제곱미터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 3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목록 2 즉 가동호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목록 3과 4 즉 나동호와 다동호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인근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은 애월 해안도로 인접 바닷가 근처에 직사각형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평당 150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약간 올라오면 2층 상가 건물로서 건물과 대지 포함하여 평당 817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물건은 본 물건과 달리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2025년 4월에 평당 60만원씩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 물건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본 물건과 같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토지로서 2024년 6월에 평당 630만원씩 거래가 됐고 2023년 2월에 평당 412만원씩 거래가 됐고 2022년 11월에는 평당 195만원씩 거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을 보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